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암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우리 여성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발하는 암으로서 전세계 여성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책에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찰의학적 관점으로는 유방암의 원인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유방암을 알려면 먼저 유방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유방의 온전한 모습을 가진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럼 유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방은 자식들의 먹이 공간이죠. 자식이 출산을 하면 엄마 몸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영양분을 유방에서 짜주는 것이죠. 또 유방은 지방 에너지를 보관합니다. 낙타의 등에 지방 에너지를 보관해서 물이 없을 때 이 에너지로 낙타가 살 수 있듯이 유방도 자신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자식에게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먹이통의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방은 여성분들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크기가 계속 변하는데 사춘기 때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성장 호르몬과 함께 이 에스트로겐이 가슴 성장 발육을 관여합니다. 그리고 가임기 동안에 배란이 시작되고 나서 생리가 될 때까지 가슴이 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배란기 때 난자가 나오면 정자와 만나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에서 가정하고 미리 유방 쪽으로 혈류를 보내서 가슴에 젖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에 실패하거나 정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리를 하면서 가슴에 젖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월경이 끝나면서 가슴이 작아지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가슴에서 젖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젖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젖을 생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젖을 빨게 되면 또 젖을 더 생산하려고 가슴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아기가 젖을 빨질 않거나 그 엄마가 자기 몸매를 생각해서 우유라든지 분유로 자기 젖을 아이에게 주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젖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또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갱년기에서 폐경기로 다가서면 더 이상 출산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슴에서 젖을 생산할 일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가슴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은 여성분들이 살면서 가임기부터 폐경기까지 가슴의 크기가 계속 왔다 갔다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해부를 보면 유방은 피부 밑에 지방세포가 젖샘을 싸고 있고, 이 젖샘에서 젖꼭지까지 젖샘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샘들이 있는데 눈물샘에는 눈물이, 침샘에는 침이, 젖샘에는 젖이 나오도록 이 샘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 만드는 샘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성분들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유방젖샘이나 유방젖샘관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여러 군데 중에 젖샘이나 젖샘관으로 암세포가 들러붙게 될까요? 그전 시간에 암이 어떻게 우리 몸에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원리를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꼭 보셔야지 유방암도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조직의 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조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세포의 찌꺼기 배행량은 많아지고 세포에 들어오는 혈액량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림프 오염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림프 오염에서 림프염이 생기고, 림프염이 림프 누수로 이어져서 림프 누수가 조직 오염, 조직염,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결국 조직 궤양이 생기고 거기에 암세포가 들러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원리를 유방암에 대입해보면 유방 조직의 기능이 떨어져서, 즉 유방세포의 기능을 별로 쓰질 않아서 결과적으로 유방암이 먼 시간 이후에 생긴다는 것이죠. 유방은 자식들의 먹이의 저장 공간입니다.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가슴의 기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임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생을 하더라도 피임약을 써서 임신을 피해버리고, 실제 임신이 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된다면 유산을 시켜버리고, 또 아이가 필요 없다, 자기 몸매가 더 좋다고 임신을 원치를 않거나, 아니면 아무리 임신을 하려 하더라도 불임 상태가 되어서 임신을 못하는, 결국 출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방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출산을 해야지만 유방이 그때부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신을 안 하거나 임신을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가장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기관이 뭘까요? 바로 유방입니다. 요즘은 결혼 적령기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임신 출산도 굉장히 계획을 해서 놓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임신의 기회가 별로 없어지니까 유방의 기능을 더더욱 못 쓰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미용적으로는 가슴이 작다고 유방 보형물을 넣거나 오히려 가슴이 크다고 유방을 줄이거나 또 유방 수술 이후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유방 재건 성형을 받거나 해서 유방을 좀 더 미용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지지 유방의 실제 기능인 자식들의 먹이 공간으로는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용적으로 가슴이 작은 유방을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큰 유방을 줄이거나 또 유방 수술을 해서 모양이 이상하면 유방 재건 성형을 하거나 이런 미용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더라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자식들의 먹이 공간으로는 훨씬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 숫자도 제한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분유라든지 우유라든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대체품들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유방의 모양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젖을 주기보다 우유라든지 분유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도 대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기능적으로 점점 유방의 기능을 실제 쓸 일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젖을 생산할 기회가 몇십 년 동안 없다 보니 유방으로 혈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방 조직에는 피는 덜 가고 영양분은 덜 가는데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찌꺼기는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가공 첨가제인 담배라든지 액체 가공 첨가제인 술이나 탄산음료, 또 고체 가공 첨가제인 케이크나 소스 등 이런 현대 생활에서 술이나 담배, 맛있는 달달한 탄수화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림프를 오염시키는 화학 첨가제를 기체 형태로든 액체 형태로든 고체 형태로든 섭취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가공 첨가제 형태로 림프 오염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장 림프 오염이 심하게 될까요? 우리 몸의 조직 중에 가장 쓰이지 않는 조직으로 림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능을 안 쓰는 유방으로 림프 오염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유방의 림프 배수가 바깥쪽으로는 75%, 안쪽으로는 25% 정도 림프 배출을 하는데 그래서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림프 배출에 매우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만지는 사무직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팔을 크게 벌리거나 돌리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적게 되겠죠. 그러면 유방의 림프 배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던 음식의 찌꺼기가 유방으로 가는데 배수를 할 수 있는 팔과 어깨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특히 땀을 내서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질 않는다면 더더욱 유방의 림프의 찌꺼기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여성이 잠을 늦게 자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 수면에 불규칙성이 있는 여성이라면 림프 오염으로 인한 찌꺼기들을 정화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자질 않기 때문에 림프의 찌꺼기들이 훨씬 더 농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야 될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으면 림프관은 멜라토닌에 의해서 정화가 되지 않고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림프관이 두터워지질 않으니까 점점 림프관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림프염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림프염이 결국 림프관이 터져서 림프누수가 되고 그러면 림프누수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인 파제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림프누수에서 조직염으로 생기는 유방염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염 이후에 안에 조직 궤양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들러붙어서 암덩어리가 생겨서 나중에 만져봤을 때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림프관이 두꺼워서 염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림프 찌꺼기를 한 곳에 모아두는 유방 섬유 선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유방 양성 종양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방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방 양성 종양에서 유방 악성 종양으로 바뀌는 기전은 캡슐에 림프의 찌꺼기들이 다 모여 있다가 그 캡슐이 얇아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 캡슐이 터지게 되면 결국 림프의 오염이 조직 오염으로 바뀌고 조직염으로 되어서 암세포 덩어리가 붙게 되고
그러면 암 덩어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에 있는 찌꺼기를 모은 쓰레기 종양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제 봉투가 두꺼우면 암이 안 생기고 이게 얇아져서 터지면 암이 생기는 원리가 되겠죠. 암세포는 이전 영상에서 쓰레기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세포는 정상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세포이고 암세포는 림프의 찌꺼기인 쓰레기를 먹고 사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기체나 액체나 고체에 쓰레기가 많다면 그것이 임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유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한 개피 담배나 한 잔의 술, 그리고 한 조각의 케이크라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찌꺼기는 유방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찌꺼기가 모이냐에 따라서 유방암으로도 될 수 있고 유방양성종양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냐, 깨끗한 청정 음식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유방에 쓰레기가 모이냐 안 모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잠이나 땀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방암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유방암을 치료를 하는 것은 결국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미 림프 오염이 되거나 이미 림프염이 돼 있다면 땀으로 림프를 배수를 해서 노폐물로 최대한 찌꺼기를 빼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여있는 유방에 있는 쓰레기들이 금방 하루 이틀, 1, 2년 한다고 찌꺼기가 다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땀을 매일매일 빼서 특히 상체를 많이 움직여서 유방 외측의 림프 배수를 활용을 해서 팔과 어깨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운동이 예를 들면 춤이나 팔을 많이 쓰는 수영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있는 찌꺼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 림프 정화를 하는 청소 시간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매일 밤 10시와 새벽 4시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낮에는 많이 움직이면 그 피곤한 것을 밤에 바로 골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잠만 잘 자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땀으로 노폐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찌꺼기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찌꺼기들은 유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원인을 다시 넣지를 않는 것이죠. 이 원인은 기체, 액체, 고체에 우리가 가공첨가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가공탄수화물, 즉 맛있는 내가 먹었던 가공첨가제가 섞여 있던 모든 탄수화물을 담배 끊듯이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될까요? 현미, 야채, 채소, 과일 등 청정 음식을 먹어서 가공첨가제가 없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가 없고 자면서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그 청소된 찌꺼기들을 땀으로 빼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암세포 덩어리는 시간이 가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 림프 오염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글림프 오염이 될 수가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신적인 쓰레기들이 뇌로 모여서 이 찌꺼기들이 림프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유방의 림프의 오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셔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 어떻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지를 꼭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유방 주위에 인공 물질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방 성형에 있는 유방 보형물도 림프에 찌꺼기를 유발하는 것이고, 브래지어도 너무 압박을 하게 되면 유방의 혈류를 스스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임약을 먹게 되면 더더욱 유방 기능을 안 쓰겠다는 신호를 스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적인 물질들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성분들에게 유방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유방의 기능을 쓰기보다 미용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현대 여성분들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보여주기식이 훨씬 많다 보니 유방에 이런 가슴 라인이나 몸매를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많아서 브래지어로 유방을 압박한다든지 코르세로 몸매를 압박을 한다든지 또 보형물로 유방의 혈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유방의 혈류를 스스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한 유방 기능을 쓰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늦추거나 임신을 늦추거나 임신을 안 하거나
임신을 못하는 등의 결국 임신의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 유방의 기능은 당연히 못하게 되는 등 미용적으로 유방 혈류를 줄이고 기능적으로도 유방 혈류를 줄여서 유방의 혈액순환은 훨씬 떨어지게 하는 데 비해서 유방의 조직, 유방의 림프 오염을 시키는 술이나 담배나 가공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 유방에 영양분은 적게 가게 되고 찌꺼기가 많아지다 보니 그리고 잠을 늦게 자고 편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 이런 모든 것이 유방에 쓰레기들이 점점 모이도록 하는 자기 생활 패턴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몸에 유방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유방에 쓰레기를 모으는 행동들을 자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나의 유방의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유방 자체를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이 찾아왔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가장 여성의 중요한 상징인 자기 가슴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면 암은 멀리 달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